67번, 65번, 69번, 67, 69번 두 개 해볼게. 자. 정의역이 일단 마이너스 5에서 1까지야. 그러고 마이너스 5에서 1까지인데 여기는 누구 커튼일까? 저긴가? 아닌 것 같고. 마이너스 5에서 1까지고 얘 치역이 n부터 64. 선생님이 어제 요거를 무슨 얘기를 했냐면 치역이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는 우리가 해석을 어떻게 해야 돼? 요거는 최소로 이해를 하면 돼. y 입장에서. 그죠? 얘는 최대다.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만 바꿔서 보는데 의미가 좀 달라지지? 최소값이 m, 최대값이 64다라는 거로 인지를 해보면 우리가 기본 문제로 바뀌는 거죠. 이거의 최대 최소를 어떻게 구할까? 맞죠? 그게 어제 했던 거지? 자, 그러면 우리가 지수함수의 최대 최소를 따지려면 가장 먼저 따져야 되는 게 밑조건이죠. 밑조건. 밑이 1보다 큰지 작은지. 자, 어제 얘기했던 거를 간단하게 복습만 하고 이 문제 분류를 해볼게. 요게 밑이 1보다 크면 요거는 증가함수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그려진단 말이야. 맞죠? 그러면 x값이 가장 작을 때 최소고 x값이 가장 클 때 그냥 최대다. 근데 밑이 0과 1 사이야. 그러면 감소함수잖아. 감소함수는 어때? x값이 가장 클 때 거꾸로 최대, 가장 작을 때 최소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자, 그래서 지금 밑이 0과 1 사이기 때문에 요 놈은 위에가 이제 거꾸로 되겠죠. 요 놈이 최대일 때 최소고 최소일 때 최대다. 요거 이해되겠니? 반대된다고 생각하면 돼. 감소함수니까 지금 0과 1 사이잖아. 그래서 일단은 요 놈의 최대 최소 먼저 구해볼게. 자, 요게 지금 대칭 축이 마이너스 3이죠. 위로 볼록이고 마이너스 3이야. 그러고 정의역이 마이너스 5부터 1까지니까 선생님 어떻게 구해냈어? 마이너스 5는 두 칸이죠. 두 칸. 1은 네 칸이지. 그걸 멀찍이 그냥 그리라는 얘기야. 극단적으로. 자, 그러면 여기 찔끔, 여기 많이 그냥 이렇게 극단적으로 그려도 돼. 뭔 말인지 이해돼? 그럼 여기서 최대, 여기서 최소가 생기겠죠. 마이너스 3에서 최대, 1에서 최소가 된다는 거야. 누가? 얘가. 아직은. 이해되겠지? 자, 일단은 그래서 요 놈의 최대 최소를 먼저 구해볼게. 요거의 최대 최소를 먼저 구하면 최대값은 마이너스 3 대입해봐. 마이너스 9에 18, 9, 10 되겠네. 자, 최소값은 1 대입하면 마이너스 6이니? 마이너스 6. 자, 이렇게 되죠? 따라서 요 놈 있죠? 선생님이 요거를 fx라고 해볼게. 그냥 fx의 최대와 최소는 어떻게 되는 거야? 얘의 최대는 얘가 가장 작을 때 최대 되니까 a의 마이너스 6승 되겠지. 이해되지? 얘의 최소는 요 놈이 가장 클 때 생길 거니까 a의 10승이 최대다. 최소다.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그게 지금 이렇게 범위가 주어진 거잖아. fx가 얘보단 작거나 같을 거고 얘보단 크거나 같을 건데 요게 지금 범위가 m이고 64다. 이렇게 주어진 거죠. 그럼 a 값이 결정되고 끝나겠지. 맞죠? 자, a의 마이너스 6승이 64네. 그러면 a의 마이너스 6승이 64. 64는 2의 6승이죠. 따라서 a분의 1의 6제곱이 2의 6제곱이니까 a 값이 2분의 1이 되겠지. 되겠죠? a 2분의 1 결정했으니까 이 스몰 m 값은 얼마가 되는 거야? 1024분의 1 되겠네. 2의 10제곱분의 1 되니까.
이렇게 결정할 수 있다는 얘기지. 이해되죠? 이게 뭐 지금 이제 난이도 3짜리 문제인데 뭐 그냥 기본 문제지. 기본 문제 개념 자체는 정리할 사람 정리하시고 뭐 계산은 뭐 그냥 하면 되죠. 마이너스 로그 2의 m이니까 정답은 마이너스 로그 2의 m 값이 지금 2의 마이너스 10승이죠. 그래서 10 되겠네. 이렇게 되겠지. 자, 69번으로 우리 한 번 더 연습을 해보자. 그러니까 기본이 탄탄해야 돼. 기본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자, 이 문제도 어쨌든 똑같이 풀 건데 문제가 만약에 여러분들 이렇게 나와. 그러니까 이게 자 봐봐. 얘는 잘 생각을 해봐. 얘의 최대 최소를 구하래. 이 문제랑 상관없는 얘기야 지금. 만약에 이렇게 나왔어? 얘의 최대 최소 나왔어? 그러면 x값 가장 작을 때 최소겠니? 그건 아니겠지. 뭐가 다른데? 마이너스가 붙었잖아. 그러니까 기본이 탄탄하면 응용은 얼마든지 그 딱 정해진 거에서 조금만 건드려주면 되는 거야. 얘는 뭐야? 내가 알고 있는 건 뭐야? 얘의 최대 최소를 알잖아. 그쵸? 얘의 최대 최소가 2의 1제곱일 때 가장 크고 마이너스 1 때 가장 작다는 거를 꺼낼 수 있으니까 여기다 뭐만 하면 돼? 마이너스만 붙이면 얼마든지 최대 최소를 응용을 시킬 수 있는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기본이 중요하다. 기본이. 자, 얘도 똑같이 이제 해보면 미칠 연관성이네. 감소함수죠. 그러니까 자 나랑 머리로 한번 연습해 볼게. 머리로 여러분 되나 한번 봐봐. 얘의 최대값을 물었으니까 요놈의 최소를 구하면 될 거고 자 머릿속에서 얘를 그려보니 위로 볼록이고 대칭축은 얼마야? x제곱 플러스 2x니까 대칭축이 마이너스 1이야. 마이너스 1. 자 그러면 머릿속에서 지금 이런 식으로는 그려졌겠죠? 이런 상황이고 마이너스 2부터 1까지야. 한 칸, 두 칸 이렇게 그리고 극단적으로 그리겠지. 이렇게 이렇게 나 뭐만 구하면 돼 지금? 요놈의 최소만 구하면 되는 거니까 요때 최소가 생기겠네. 요때 1일 때 맞죠? 자 1만 집어넣으면 돼. 그러니까 1 집어넣은 x에다 1 집어넣은 요 값이 최대값 2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는 얘기야. 맞죠? 자, 그래서 a의 마이너스 1승이 2니까 a 값이 2분의 1 되겠네. 연관일사인 거에도 딱 들어맞죠? 그때 뭐 최소값 구하라. 최소는 언제 생기겠어? 이게 최대일 때 생기겠지. 마이너스 1일 때. 따라서 구하는 최소값을 마이너스 1을 넣으면 되겠죠? a에 마이너스 1을 넣으면 마이너스 1 플러스 2 플러스 2 그러니까 a의 3승 되겠네. 8분의 1 되겠다. 8분의 1 괜찮죠? 이제 딱 그 개념만 잘 하시면 돼. 오히려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어려워해야 될 거는 뭐 270번이라든가 276번이라든가 이런 게 오히려 어려워해야 되는 거고 요 순수한 지수함수에 대한 최대 최소는 그렇게 어렵지 않다. 자, 지금 69번까지 질문 받았는데 나머지 문제 70번부터 76번 질문 있니? 질문 있거나 아니면 또다시 한번 설명을 더 듣고 싶거나 하는 문제 75번 자 일단 이 문제를 딱 보자 하니 5의 x가 즐비에 있어. 맞죠? 그래서 5의 x를 일단 치환은 할 것 같아. 치환을 해보면 5x를 t로 치환하고 자, y는 바꿔놓겠죠? t제곱 그 다음 3t 플러스 1에다가 자 우리 요거 어떻게 하기로 했어? 이런 식으로 뒤에 숫자 붙어 있는 거 일단 쪼개라 그랬지? 이건 항상 이렇게 쪼개놓고 치환을 적용을 하는 거야. 숫자 있는 거. 그래서
25t가 되겠죠. 25t. 여기가 25t다. 의 최대 값을 구하라 이렇게 나왔어. 자, 마인드맵은 이렇게 돼. 쌤이 저번 시간에도 설명을 했지만 최대 최소를 구하는 방법이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거는 딱 두 가지 방법밖에 없어. 2차식으로 식을 표현해서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를 구하든가 아니면 산술기하를 쓰든가. 산술기하라 함은 코시 슈바르츠도 포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번 시간에 산술기하까지 복습을 내가 맞춰줬단 말이야. 맞죠? 산술기하 한번 다시 해볼까? 둘 다 양수일 때 전제 조건 알아야겠지? a 플러스 b가 2루트 ab 이상이다. 이거 뭐까지 와야 돼? 무슨 조건? 등호 조건. 그죠? 등호는 언제 성립해? a는 b일 때 성립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헷갈려하는 멘트이기 때문에 등호 조건이라는 게 뭐라고까지 설명해줬어? a 플러스 b 입장에서는 최소가 되는 때의 조건, ab 입장에서는 최대가 되는 때의 조건. 그래서 최대 또는 최소가 될 때의 뭐 x값 구하라 하면 등호 성립 조건을 그냥 쓰면 된다 까지 했었지.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구할 거냐라는 얘기야. 뭐 딱 봤을 때 선생님 2차식이 있는데요, 2차 함수 최대 최소인데요? 아니. 왜 안 되냐면 얘는 분모만 2차식이지 분자에도 지금 변수가 들어있잖아. 그쵸? 이건 엄밀히 말하면 유리 함수가 되는 거야. 유리 함수는 아니지만 분모 분자가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이건 순수하게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로 볼 거예요. 그럼 내가 일단 생각할 수 있는 건 산술 기하를 일단 끌고 가야겠다는 생각할 수 있는 거지. 맞죠? 그러면 여러분들 잘 생각을 해봐. 산술 기하를 기본 문제를 항상 어떻게 풀었느냐 라는 생각을 해보면 있잖아. 여러분 지금 시험 끝난 지 좀 됐지만 이런 거 풀 줄 알겠어? 이거 최소값? 기억나? 어떻게 풀었었는지? 잘 기억 안 나? a, b로 보고 그대로 적용해봐. a 플러스 b가 2 루트 a, b보다는 크거나 같다. 이렇게 산술기하를 썼었단 말이에요. 요번 시험 때. 맞죠? 해서 그냥 최소값이 2다. 요게 원리지. 이런 문제를 정말 많이 풀었어. 이런 것도 마찬가지 아니야. 그냥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약분돼서. 맞죠? 그러니까 기본적인 산술기하 문제의 패턴은 약분이 원리야. 약분이. a와 a분의 1 이런 게 들어있으면 좋다고. 얘를 풀 거야. 자, 내가 답을 일단 줘볼게. t분의 1이란 걸 만들어놔야 돼.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 t분의 1을 만들어내고 싶어. 어떻게 하면 돼? 또 추억을 꺼내봐. 또 추억을 꺼내? 자, 내가 이렇게 해볼게. 자, 여기서 t분의 1 끌어내고 싶어. 그럼 어떻게 했니? 내가 이렇게 질문해볼게. 그러면 자, 여기서 이렇게 문제가 나오고 이런 거 구하래. 그럼 t 플러스 t분의 1이 필요하지. 맞지? 이런 문제 본 적 있지? 공통수학 1 때. 어떻게 해 그래서? 양변? t로 나누죠. 그치? 여러분 이게 발상적이니? 아니야. t분의 1을 만들어내려면 t로 나눌 수밖에 없어. 필연적이죠. 그러니까 내가 사고를 질문을 이렇게 하는 거지. 얘 산술기하로밖에 나는 못 풀 것 같은데 기본 문제는 근데 어떻게 풀었냐? 약간 a 플러스 a분의 1 약분하더라. 그럼 걔 한번 만들어 볼까? 이러면서 끌고 가는 게 난이도 높은 문제야. 그러면서 풀린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해? 일단 얘 t로 나누고 싶죠. 근데 얘만 t로 나누면 식이 변하잖아.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 둘 다 나누면 되겠지? 둘 다 나눠볼게. 어때? 예쁘니? 예뻐지지? 맞죠? 자, 구조를 볼게. 위에는 고정이야. 자, 밑에는 내가 무슨 값 구할 수 있어? 최소값 구할 수 있어. 맞죠? 위에가 고정인데 밑에가 가장자가, 그럼 이놈 전체는 최대가 되는 거야. 그러면서 문제 풀이가 끝나죠? 맞죠? 자, 풀이를 끝내볼게. 산술기하 써봐. t 플러스 t분의 1의 최소만 구하면 돼. 얘는 산술기하 썼을 때 2 이상이지. 그럼 걷다가 3 더한 거는 그냥 5 이상이겠지. 맞죠? 해서 정확하게 써볼게.
그럼 t 플러스 t분의 1 플러스 3분의 1이라는 건 5 이하일 거고, 여기다가 25를 곱하면 최대값이 125가 된다. 이렇게 풀이가 끝나는 거예요. 선생님 말 이해됐니? 이해됐어요? 됐죠? 그죠? 5분의 1이지. 쏘리. 5분의 1. 그래서 최대값이 5가 된다. 뭐 이런 건데. 내가 늘 이제 강조를 하지만, 나의 풀이를 보는 거 의미 없다. 풀이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내가 항상 강조하지만, 저한테서 배워갈 수 있는 가장 큰 부분은 사고 과정이에요. 사고 과정. 내가 그런 부분을 자신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어떤 식으로 이 선생이 사고를 해가면서 실제 문제를 푸는가, 내가 생각하는 과정 그대로 여러분들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니? 여러분들이 이 사고 과정을 배워가면 돼. 자, 다시 한번 복기 좀 해보고 다음 거 넘어가 볼게. 자, 최대값을 구하라 했어. 그러면 여러분들 머릿속에서는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가 있으면 된다. 그럼 내가 100문제를 풀더라도 최대치수를 항상 똑같이 두 개만 떠올릴 거 아니야. 맞죠? 해서 떠올렸어. 2차 식인가? 하고 보니까 분모는 괜찮은데 분자가 같이 움직여. 얘는 안 되겠다. 그러면 나는 일단 한 80% 정도의 느낌으로는 산술기하로 끌고 가야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야. 근데 보통의 이제 기본적인 산술기하 문제를 이런 식으로 풀더라. 그래서 t분의 1이 필요하니까 한번 나눠볼까? 이러면서 어머 문제가 풀리네? 이런 느낌인 거야. 항상 어려운 문제. 이해되겠죠? 자, 75번이었고요. 더 이상 질문 없니? 다른 학생들? 괜찮아? 자, 교재 넘어가 봅시다. 자, 요 9-3 있죠. 요거 어제 한 거 중요하니까 조금만 더 한번 해보고 넘어가 볼게. 어제 했던 내용이 뭐냐면 이 유형에서 요 놈이 이거 두 개는 어쨌든 지수니까 양수란 말이야. 둘 다 양수다 하면 기계적으로 튀어나와야 되는 게 산술기하다. 2루트 a b보다 크거나 같을 건데 요 놈이 a의 빵제곱이 돼가지고 그냥 1이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게 그냥 최소값이 2 이상이다. 요게 포인트였어요. 그래서 이놈을 치환해가지고 문제를 푸는 것들이 있었자. 자, 뭐 다시 한번 해볼게. 이거를 t라고 치환했을 때 얘는 일단 2 이상이라는 게 바로 튀어나와야 되고, 문제에서 묻는 것들은 이제 이런 거죠. 자, 그럼 얘를 얻어내려면 2의 x 플러스 2의 마이너스 x를 일단은 완전 제곱을 때리고 구조를 보는 거야. 자, 얘를 a 더하기 b로 봐. 그럼 요 놈은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이죠. 해서 a 더하기 b의 완전 제곱에서 얼마 빼면 되겠어? 마이너스 2ab 하시면 되겠지. 마이너스 2ab. 그럼 마이너스 2ab를 할 건데 여기서 빼겠죠. 근데 a 곱하기 b가 항상 요런 꼴이면 1이 된단 말이야. 2의 빵제곱 되니까. 그냥 마이너스 2인 거야. 아시겠지? 약간 어떤 공식이랑 비슷해? 이 공식이랑 비슷한 거야. 요거 x랑 x분의 1 곱하면 약분돼서 1 되잖아. 요거랑 느낌이 완전히 똑같죠? 맞죠? 그래서 요 정도 그냥 외우고 가시면 되겠다. 그래서 요 놈이 t제곱 마이너스 2로 치환된다는 거. 요거 두 가지가 일단 큰 포인트였지. 자, 그 상태에서 요거를 이제 보면 10의 x 플러스 10의 y야. 근데 등식이 주어져 있어. 그럼 우리 뭐 하겠니? 현실적으로 y에다 집어넣겠죠? y에다 마이너스 x 플러스 3 집어넣어 볼게. 자, 그러면 요 놈의 최소 구하라? 또 나왔네? 뭐 생각해야 되더라? 여러분 지금 연습이 되고 있어? 최대 최소 하면 뭐라고? 두 가지.
뭐야? 2차 함수랑 산술기야, 그죠? 얘 2차 함수니? 아니지. 그럼 100% 산술기야 생각을 해야 되는 거야. 아니나 다를까 지수의 특징은 항상 양수잖아요. 그러니까 이 둘 다 양수여야 되는 조건은 굉장히 까다롭거든. 근데 지수라는 건 양수기 때문에 산술기하를 잘 낼 수밖에 없다는 얘기야. 둘 다 양수니까. 자, 2루트 AB 두 개 곱해 하면 딱 사라지죠. 여기 x 사라지고 2에 13제곱 남는다. 그냥 여기 최소값이지. 맞겠죠? 굳이 뭐 표현하자면 2에 10의 2분의 3제곱 뭐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는데. 좋아요. 자, 9-4번 해볼게. 자, 내가 계속 강조를 하는 게 기본 문제 가지고 응용 문제를 푸는 거죠, 여러분들. 맞죠? 봐봐. 선생님이 방금 이렇게 설명을 했어. 어제 배운 내용 벽습 지금 해주면서 요게 기본꼴이야. 그러니까 요게 기본 문제죠. 이놈을 얘를 치환을 했을 때 걔는 2 이상이고 치환했을 때 요거를 제곱 느낌으로 표현할 수 있다. 맞죠? 이게 기본 문제야. 그러면 얘가 딱 나왔어. 내 문제. 그럼 어떻게 누굴 치환해야 돼? 누구를? 자, 선생님이 선택지 줄게. 2번 치환해야 돼? 1번 치환해야 돼? 밑줄 치면 1번을 t로 치환해야 될까? 2번을 t로 치환해야 될까? 어떻게 생각해? 2번. 자, 2번 또. 뭐 1번도 있을 수 있죠. 누구? 여러분 지금 나름대로 생각의 결론을 내려야 돼. 그래야 내 생각이랑 이렇게 논쟁을 좀 펼쳐보지. 맞지? 1번이다. 1번 있어? 1번? 2번? 2번? 자, 잘 봐봐. 얘를 t를 치환해. 선생님이 요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 내가 여기 노란색으로 써줬죠. 요게 a, b가 돼서 a제곱, b제곱이 튀어나오는 구조기 때문에 요 놈을 치환해서 얘를 나타내는 거야. 맞죠? 그치? 꼴이 뭐라고? 제곱, 제곱이 되어야 되는 구조여야 되는 거야. 자, 얘를 치환했어. 얘 제곱하면 얘 되니? 돼? 안 되지? 그러니까 누굴 치환해야겠어? 1번 치환이 맞겠다 생각하고 가는 거야. 생각하고. 자, 그러면 얘를 치환을 해볼게. 그러면 되나? 자, 한번 체크를 해보는 거지. 그러면 2x 플러스 2의 마이너스 x라는 거는 요거를 완전 제곱을 해. 자, 일단 a제곱 b제곱 해서 나오는 거 맞네. 맞지? 그 다음에 마이너스 2ab니까 이렇게 하고 끝나는 거지. 아, 요걸 t라고 했다면 요 놈은 t제곱 마이너스 2로 표현이 되더라 라는 거죠. 자, 해서 그거를 치환한 식으로 한번 다시 써볼게. y는 4배에다가 t제곱 마이너스 2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t 플러스 k 이렇게 돼. 한 번만 더 꺼내볼게요. 마이너스 8 플러스 k죠. 자, 잊지 말아야 되는 거 뭐야? t가 뭐 이상이야? 2 이상인 거 바로 써주면 좋다라는 얘기지. 맞죠? 자, 그래서 2차 함수의 최대 최소 문제로 바뀌었네. 요 놈의 최대값이 15래. 자, 요거 그려볼게. 이렇게 되고 대칭축이 2분의 1이니? 마이너스 2a분의 b 8분의 1이네. 8분의 1. 그죠? 8분의 1이 대칭축이고 2 이상이니까 2 요쯤 있고 그러면 이렇게 가겠네. 이렇게. 자, 요거의 최대값 뭔가 좀 이상한데? 왜 최대야? 마이너스가 아닌데? 어디가 틀렸니? t제곱 어머머, 미안. 거꾸로 놨지? 미안하다. 치환한 걸 거꾸로 놨잖아, 지금. 여기가 t죠, t? 쏘리. 여길 t로 놓은 거잖아, 1번을. 그러니까 위로 블록이 되는 거죠.
이렇게 플러스 2 플러스 k 해서 위로 볼록이고 대칭축이 2고 2 이상인 거니까 그냥 이렇게 그려진다. 최대는 그냥 2에서 생기겠네. 맞죠? 자, 2 대입해 볼게요. 여기다 그냥 마이너스 4 플러스 8 플러스 2 플러스 k 요 놈이 최대값 15다 풀면 그냥 k값 결정되고 끝나는 거지. k값이 9겠네. 되겠니? 이해하셨어? 맞죠? 사고 과정이 중요한 거야. 어떻게 생각해서 누굴 치환을 할까? 항상 선생님이 지금 계속 강조하는 게 기본 문제에서 따오는 거다. 알겠죠? 그지? 네. t가 2 이상. 그게 아까 선생님이 그 복습할 때 설명했던 거, 그 부분이야. 지금 2에 누굴 치환했니? 누굴 치환하든 간에 이런 꼴을 치환을 하면 산술 기하에 의해서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렇죠? 요 놈이 지금 a의 빵제곱이지. 1돼서 항상 2 이상이다. 이런 꼴을 치환을 하면 항상 2 이상이라는 걸 바로 쓰고 가면 좋다는 얘기야. 알겠지? 자, 로그 함수 봅시다. 로그 함수. 우리가 지수함수를 정의를 했듯이 그냥 로그에다가 저 진수 부분만 x로 바꾸고 그냥 걔를 y라고 놓으면 그게 로그 함수야. x값 하나 정해지면 그 로그 값도 하나씩 정해질 거니까 함수가 될 거고. 맞죠? 역시 중요한 건 뭐겠어? 밑조건 a가 0보다 크고 1이 아니다를 진수가 0보다 크다. 이건 기본으로 깔고 가야지. 세 가지 조건은 그죠? 하나, 둘, 지금 안 나와 있는데 x가 0보다 크다. 이 진수 조건까지 끌고 가야 돼. 자, 일단 뭐 여기 역함수 써 있는 건 일단은 제쳐놓고 여기 밑에를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자, 지수함수 y는 ax는 실수 전체 집합에서 양의 실수 전체 집합으로. 요게 정의역. 양의 실수 전체 집합이라는 건 공역, 치역. 그죠? 지수가 항상 양수였으니까 치역 자체가. 그죠? x에서 y로의 1대1 대응이므로 우리 1대1 대응이란 거 봤었죠? 지수함수가 1대1 함수였지? 그치? 1대1 대응이므로 역함수를 갖는다. 맞죠? 1대1 대응 이꼴 역함수 존재 이꼴 증가 또는 감소다. 선생님이 정리해줬었지? 역함수를 가짐으로 자 해서 역함수 구하는 방법이 뭐야? x와 y를 바꿔보는 거지? 왜? y는 x 대칭이 역함수니까. 맞죠? y는 x 대칭 시킨 게 역함수니까 x와 y를 바꿔보는 거야. 역함수 구하는 방법이. 한 다음에 어떻게 해? y는 꼴로 정리를 해야 되니까 요거 로그의 정의에 의해서 이렇게 표현이 되겠네. y는 로그 a의 x 이렇게 표현되죠. 이게 로그의 정의지. 맞지? 집중해봐. 잘 들어야 돼. 알겠지? 해서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이 생긴 거야? 얘의 역함수를 구해봤더니 우리가 방금 정의한 로그 함수가 나온 거잖아. 맞죠? 둘이가 서로 역함수 관계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야. 알겠니? 시험 문제에 이 지수 로그 함수, 지수함수, 로그 함수 4개의 중단원 통틀어서 한 문제만 내야 된다? 그러면 지수함수와 로그 함수의 역함수 관계를 4개끔 돼 있어. 무조건이야. 내가 장담할 수 있어. 알겠니? 역사상 수능을 봐도 이거를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걸 선생님들이 모를 리가 없잖아. 그죠? 서로 역함수 관계에 있다. 너무 중요하다는 얘기야. 알겠죠? 무슨 대칭? 역함수 관계에 있으니까 무슨 대칭? y는 x 대칭이다. 꼭 알아야 돼. 해서 지금 보면 자연스럽게 생각을 해볼게. 요거의 정의역이 실수 전체였어 일단. 그쵸? 여러분 정의역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지수함수가 그냥 이렇게 x축 y축이 있을 때 x축은 그냥 쫙 뻗어 있잖아. 그냥 실수 전체인 거야. 특별한 말 없으면. 맞죠? 치역은 어떻게 돼? 요놈이 0보다 항상 큰 거니까 요게 치역이 되겠지. 그치? 그러고 a가 0보다 크고 a가 1이 아니다 라는 조건이 있어. 그게 역함수로 이동이 될 때는 어떻게 되는 거야? 얘의 정의역이 얘의 치역이 얘의 정의역으로 바뀌고 얘의 정의역이 얘의 치역으로 서로 바뀌는 게 역함수죠? 맞죠? 그러니까 얘의 정의역은 어떻게 돼?
x가 0보다 크다로 바뀌는 거야. 요게 정의역으로 갈 거니까. 맞지? 치역은 어때? 요 놈의 정의역이 얘의 치역으로 오는 거야. 실수 전체다. 그러고 요건 기본으로 깔고 가야 되는 거고. 맞죠? 그치? 가만 보니까 이 정의역 조건이 무슨 조건이야 그냥? 진수가 0보다 크다 그냥 그 조건이네. 맞지?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로그 함수의 정의역 치역이 헷갈릴 때가 있거든? 가끔씩? 그럼 뭐 생각하면 돼? 그냥 요거 지수함수 생각해서 거기서 갖고 오면 돼. 괜찮죠? 자, 요거 일단 기본적인 내용이 되겠고요. 이제 옆에 봅시다. 이제 로그 함수를 결국엔 그릴 줄 알아야겠지? 자, 나랑 같이 한번 그려볼게. 그리는 거는 어렵지 않아. 왜? 역함수니까. yx 대칭시키면 돼. 자, 먼저 a가 1보다 클 때를 그려볼게. 요 밑이 1보다 클 때. 그러면 원래 지수함수가 이렇게 생겼거든요. y는 x에 대해서 한번 대칭을 시켜볼게. 여기 y는 x이죠. 요거에 대해서 대칭을 시키면 어떻게 그려지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 요게 로그 a의 x의 그래프다. 이렇게 되는 거야. 괜찮죠? 자, 특징을 좀 살펴볼게요. 원래 거 지수함수에 정점이 있었어. 정점. 무조건 지나는 점. 몇, 코마 몇? 그치? 0, x에 0 집어넣었을 때 정점 지나는 거지? 그치? 쌤이 아직 지금 이제 심화까지 내가 요거로 하면은 여러분들이 조금 지치기 때문에 내가 지수함수에서 많은 심화 문제를 안 다뤘는데 정점이라는 게 이렇게 돼 있어. 그럼 얘 정점 만드는 원리가 뭐야? 0 집어넣어서 얘가 1 된다는 게 원리잖아. 그럼 얘 정점 x에 얼마 넣으면 되겠니? 그치. 2 집어넣었을 때 2,4가 정점인 거야. 뭔 말인지 이해되죠? 어쨌든 요 놈이 0,1 지나. 그럼 얘는 누구 지나? 1,0 지나는 거야. 요게 일단 포인트. 정점 포인트. 하고 지금 요 놈 지금 딱 보니까 잘 봐봐. 원래 거 지수함수에 x축이 점근선이었어. 그러면 걔가 y는 x 대칭돼. 그러면 y축으로 점근선이 바뀌겠죠. y는 x 바뀌니까. 딱 봐도 요게 지금 점근선이지. 근데 그 점근선이 왜 생겨? 얘가 0이 될 수 없으니까. 자연스러운 거죠? 진수 조건이 0보다 크다잖아. 그러니까 x는 0은 점근선이 되는 거야. 이해하겠지? 요 로그의 진수 부분은 0이 될 수 없다는 원리에 의해서 요게 점근선이다. 해서 정의역이 0보다 지금 크다 이렇게 돼 있고요. 치역은 어때? 그냥 얘 쭉 y축 다 채우는 거야. 그래서 실수전체다. 여기까지 괜찮죠? 자, 0과 1 사이 때 볼게. 보시면 자, 감소함수예요. 지수함수가. 그리고 y는 x를 그려. 역시 대칭을 시킬 거야. 그러면 지금 여기서 교점 생기네. 얘는 똑같이 지날 거면서 대칭시키면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지. 되겠죠? 요게 밑이 1보다 작을 때의 로그 그래프다. 이렇게 그리면 된다. 나랑 계속 같이 그리는 것도 내가 계속 정리 계속 해줄 거야. 똑같이 1,0 지나는 건 마찬가지겠죠? 원래 거 0,1 지나는 거니까. 하고선 뭐 나머지는 똑같아요. 요게 지금 점근선 된다는 거. 그거 변하지 않을 거고. 치역이 실수 전체인 것도 당연한 거고. 정리를 해보면, 자, 밑이 1보다 커? 쉽게 그려볼게. 쉽게. x축, y축 대충 그리고 밑이 1보다 크면 이렇게 그리면 돼. 자, 밑이 1보다 작아? 그러면 이렇게 그리면 돼. 뭐만 잘 보면 돼요? 1 지난다. 1,0 지난다만 잘 신경 쓰면 돼. 요게 지금 보니까 또 특징이 있어요. 원래 거 지수함수가 증가함수야. 근데 걔 역함수 취한 yx 대칭시킨 요 로그 ax도 증가함수네? 원래 게 증가면? 아, 원래 게 증가면 얘도 증가구나. 그래서 내가 얻을 수 있는 결론인 거지? 얘가 그냥 1보다 크면 얘도 증가네. 얘도 어때?
원래 거가 감소야. 0과 1 사이일 때. 대칭시켜서 봤더니 로그도 감소네. 아, 그래서 얘도 그냥 지수 때랑 똑같이 밑이 1보다 작으면 감소함수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물을 수 있는 게 똑같은 거지. 선생님이 미리 문제를 만들어 보면, 야, A 1부터 3까지의 최대 최소 구하래. 이런 문제 낼 수 있겠어? 없겠어? 낼 수 있겠죠. 그거 밑이 1보다 큰지 작은지만 보면 돼. 밑이 1보다 작대? 그러면 언제 최대인 거야? X값이 가장 작을 때 최대인 거지. 이런 거. 이해되죠? 하나도 이제 다를 게 없다는 얘기야. 이런 거 또 물어보겠지? 그렇지 않겠니? 요거의 최대 최소. 맞죠? 이게 그냥 밑이 1보다 크다고 가정을 하면 이게 가장 작을 때 최소, 가장 클 때 최대. 이렇게 되는 거지. 선생님만 이해했어요? 달라지는 게 하나도 없다는 얘기야. 자, 그래서 여기 정리된 거 같이 한번 읽어볼게. 정역이 양의 실수 전체 집합이다. 이 진수가 0보다 커야 되기 때문에 치역 실수 전체 집합 쭉 이제 퍼져 있고요. 1대1 함수인 건 오케이고, 밑이 1보다 크면 증가함수고 1보다 작으면 감소함수고 1,0 A,1을 지난다. 1,0이 이제 1,0에만 좀 집중하면 돼. A,1 지난다는 거는 그냥 그때그때 A 지나면 로그 AA가 1이니까 뭐 지난다는 거 그때그때 좀 필요하면 써먹으면 되고 1,0 지난다는 게 중요한 특징이다. 그리고 원래 거 지수함수가 X축이 점근선이었기 때문에 얘는 대칭돼서 Y축 점근선이다. 자, 역시 지금 자 요거까지만 하고 조금 쉬는 시간 줄게. 되겠죠? 저보고 다음 시간에 여러분 좀 이제 그래프 그리는 거 내가 돌아다니면서 좀 봐주고 그렇게 한번 해볼게요. 우리 복습 좀 해보자. 지수함수일 때 쌤이 요 꿀팁을 하나 알려줬지. 한 번만 더 해볼게. 자, 이렇게 돼 있다. 이건 지금 밑이 1보다 클 때고 이건 밑이 1보다 작을 때고, 맞죠? 그때 어떻게 외웠어? 정점 기준으로 잘랐을 때, 오른쪽으로 잘랐을 때 큰 게 위에 있다 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게 그냥 무조건 큰 거다. 위에 있는 게 그냥 무조건 큰 거다. 맞죠? 이렇게 정리를 했었어. 로그도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로그 함수 그래프를 그려보면서 로그 함수 지금 그려보니까 우리가 선생님이 지금 요 X축의 왼쪽을 짧게 그리거든? 그 이유가 뭐겠어? 정역이 X가 0보다 크다니까 오른쪽만 그릴 거기 때문에 요 부분은 짧게 그려도 되겠죠. 자, 이렇게 두 개를 그렸어요. 지금 밑이 1보다 클 때를 한번 그려보는 거야. 둘 중 하나가 로그의 2x가 될 거고 둘 중에 하나가 로그의 3x가 될 거야. 자, 똑같이 1,0 지나는 건 마찬가지겠죠? 그지? 그 상황에서 여기다가 만약에 있잖아. 자, 로그 2x 값이 1이 되려면 x는 얼마나 되겠니? 로그 2x 값이 1이 되려면 x가? 그냥 우리 지수로그 계산하듯이 생각하면 돼. 요게 1이어야 돼. 그러면 x는 로그 정의 쓰면 2의 1승이죠. 그치? 2의 1승. x값이 2면 되겠지? 자, 그러면 똑같은 1에다가 똑같은 1이 나올 때 여기는 한 명은 2가 나와야 되는 거고 요거는 로그 3x는 얘는 1이 나오려면 그쵸? 3이 나와야 되지. 한 명은 3이 나와야 되는 거야. 써볼게요. 이렇게 쌌더니 이렇게 만나는 거죠. 두 점에서 한 명은 2일 때 나오는 거고 요 놈이 2짜리네. 한 명은 3일 때 1이 나오는 거고. 이해하셨어요? 요거 일단 이해가 돼야 내가 넘어가거든. 다 괜찮니? 한 명은 2,1을 지나는 거고 한 명은 3,1을 지나는 거죠. 그럼 여기서 확정이 지어진 거지. 아, 요 놈이 로그 2x구나. 이뤘을 때 1 나오는 애가 로그 2x니까 요 놈이 로그 3x구나. 이렇게 확정 지을 수 있는 거지. 맞죠? 자, 일단은 요거 처리를 했어요. 이제 그 다음에 밑이 1보다 작은 경우로 한번 해볼게. 밑이 1보다 작은 경우. 그때는 자, 1을 기준으로 그냥 이렇게 감소를 이렇게 그리면 돼요. 자, 둘 중 하나가
2분의 1의 x고요. 둘 중 하나가 3분의 1의 x야. 역시 1콤마 형식 나오고요. 요거는 자 한번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이것도 똑같이 1이라고 해볼게. 똑같은 1을 썼을 때 1을 쏘게끔 할 때 x는 얘는 2분의 1이 들어가야 되겠지. 얘도 똑같이 y 값이 1이 되려면 얘는 3분의 1이 들어가야 되겠지. 여기까지는 따라오겠니? 맞죠? 그러면 1을 쏘게끔 하는 x가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이렇게 두 개가 있는 거야. 근데 작은 쪽이 3분의 1이겠네? 큰 쪽이 2분의 1이겠네? 이해돼요? 하나는 3분의 1 넣었을 때 1 꽂히는 거고, 하나는 2분의 1 넣었을 때 1 꽂히는 거고. 맞죠? 자, 그러고 보니, 쭈루루룩 따라와 보니까, 요 놈이 로그 3분의 1x네. 요거 2분의 1짜리 따라와 보니까, 요 놈이 2분의 1짜리네. 결론을 내줄게. 잘 봐봐. 이 정점 있죠? 똑같이 하는 거야. 정점 기준으로 이렇게 잘라. 이렇게 잘랐을 때 이것도 정점 기준으로 또 오른쪽으로 잘라. 오른쪽으로 이렇게. 자, 그때 누가 크니? 3이 2보다 크죠? 그치? 근데 3짜리가 밑에 있지? 그치? 큰 게 밑에 있는 거야. 큰 게. 얘도 그런가 한번 봐볼게. 잘랐어. 누가 커? 3분의 1이랑 2분의 1 중에 2분의 1이 크죠? 큰 게 지금 그래프가 어때? 더 밑에 있는 거지. 자, 오케이. 결론만 내면 되죠? 큰 게 밑에 있다. 이렇게 하면 돼. 지수는 어땠어? 큰 게 위에 있다는데 로그는 큰 게 밑에 있다. 이렇게 정리하면 돼요. 자, 요거 두 가지 한번 필기 나름대로 한번 해보시고 조금 쉬었다가 마무리할게요. 필기 잘 정리 좀 해봅시다. 계시고, 자, 요거 여러분들 다 정리했죠? 필기 이제.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면, 자, 우리 지수함수는 저렇게 정점 기준으로 갈랐을 때 큰 게 크다, 큰 게 위에 있다, 이렇게 정리를 했었고, 로그 함수는 이 정점 기준으로 이렇게 오른쪽으로 갈랐을 때 큰 게 위에 있다. 자, 요거 바탕으로 여기 있는 거 한번 우리가 이해가 되는지 한번 읽어볼게. 요 하이라이트 쳐진 부분 볼게요. 자, 요 로그 2x, 로그 3x, 로그 4x를 비교를 해보면 딱 보니까 어때? 정점 기준으로 갈랐을 때 그냥 밑이 큰 게 밑에 깔려 있다. 괜찮겠죠? 큰 게 밑에 있다. 이렇게 되는 거야. 해서 a 값이 클수록 밑에 있을 거니까 x축에 가깝다. 그냥 이렇게 되는 거야. 맞죠? 이걸 외우는 게 아니라 저 큰 게 밑에 있다를 외우면 이건 자연스럽게 되는 거야. 그리고 0과 1 사이에서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다는 얘기야. 0과 1 사이에서. 자, 요거 한번 잘 판단해 볼게.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를 깔끔하게 해야 돼. 큰 게 밑에 있다까지는 됐어. 맞지? 큰 게 여러분들 이렇게 두 개를 그릴 거 아니야? 두 개를 그려. 자, 큰 게 밑에 있으니까 이걸 A, B라고 해본다면 요게 크겠네? 맞지? 큰 게 밑에 있는 거니까. 근데 0과 1 사이 요 왼쪽 구간을 보면 그 큰 게 지금 요 얘기를 하는 거야. 0과 1 사이에서는 Y축에 가깝다. 큰 게 Y축에 가깝다. 그냥 그때그때 보고 판단하는 거야. 이해되니? 요거는 외우는 게 아니야. 일단 잘 물어보지는 않을 뿐더러 그냥 그래프가 누가 큰지만 잘 보면 되고 뭐 Y축에 가깝냐 X축에 가깝냐는 그때그때 판단을 하면 된다. 그리고 밑이 1보다 작을 때는 A 값이 작을수록 이렇게 되는데, 자, 어쨌든 큰 게 밑에 있는 거야. 지금 2분의 1이 3분의 1보다 크고 3분의 1이 4분의 1보다 크죠? 큰 게 밑에 있어. 그럼 요 멘트가 이해되는지 볼게. A 값이 작을수록이란 건 위에 있을수록이란 얘기네. 위에 있는 걸수록
x축에 가깝다. 이해되니? 맞죠? 위에 있는 걸수록 x축에 가깝다. 그러고 0과 1 사이에선 요 위에 있는 걸수록 y축에 가깝겠죠. y축에. 그치? 그래서 그때 판단을 하면 된다. 자, 여기 지금 교재 몇 페이지? 108페이지에 요거 두 번째 문단 있죠. 지금 여기 지금부터 라고 되어 있는 거. 지금부터 여기에 뭐 나름대로 하이라이트를 치세요. 이렇게 뭐 표시를 하든가. 별표 치요. 별표. 참고로 이제 모든 교과서에서 요 내용을 다루고 있고 너무 중요해. 이제 뭐 모의고사나 수능에서는 이거를 안 다룬 지가 지금 한참 됐는데 뭐 트렌드에서 뒤떨었지만 내신에서는 잘 나올 수 있다라는 얘기야. 자, 한번 살펴볼게. 우리가 잘 봐봐. 요거를 우리가 알고 있는 로그 계산 법칙을 쓴다면 맞지? 이렇게 하고 싶잖아? 이를 튀어나오게끔 하고 싶죠? 맞죠? 우리가 이렇게 계산을 그렇게 했단 말이야. 근데 여기는 지금 무슨 단어냐? 로그 함수 단어이죠. 함수. 그래서 요거 두 개가 같다는 얘기는 두 함수가 같은 함수냐를 체크를 해야 되는 거야. 같은 함수인지. 맞죠? 자, 함수가 같다의 정의가 뭐야? 여러분, 그럼 공통수학 1, 공통수학 2. 요번 시험범위죠. 요번 시험범위. 두 함수가 같다는 어떻게 얘기해? 정확히 알고 있어야 돼. 두 함수가 같다? 첫 번째, 함수 모양이 같은 게 아니야. 정의역이 같아야 돼. 정의역이. 그리고 두 번째, 그 정의역의 각 x값에 대해서 치역이 같아야 되는 거죠. 즉 함수값이 같아야 되는 거지. 치역보다는 그 각 x값에 대해서 함수값이 같아야 된다. 이 두 가지를 만족을 해야 돼. 예를 들면 절대값 x랑 x제곱은 다른 함수니? 라고 물으면 모른다가 답이야. 모른다가. 생긴 게 다르다고 다른 함수가 아니라 정의역이 만약에 마이너스 1, 0, 1 이렇게 주어지잖아? 그러면 두 개는 같은 함수죠. 왜? 정의역 같고 각 x값에서 함수값 전부 다 같지. 맞죠? 두 개는 같은 함수인 거야. 이해됐니? 맞지? 자, 그러면 요거 두 개가 같은 함수냐? 결론적으로 다른 함수다라는 얘기야. 다른 함수다. 이렇게 꺼내선 안 된다. 자, 한번 볼게. 정의역을 먼저 따줘야 돼. 자, 요걸 1번, 요걸 2번이라고 해볼게. 정의역을 따져보면 1번의 정의역은 우리 로그의 기본 조건이 어떻게 되니? 우리 정신 좀 차려보자. 집중 잘해야 돼. 로그의 기본 정의역이 어떻게 돼? 진수가 0보다 크다가 정의역이죠. 그치? 진수가 0보다 크다야. 그러면 1번의 정의역은 x제곱이 0보다 크다가 정의역이 될 건데 이러려면 만족해야 되는 x의 범위가 어떻게 돼? x의 의미가. 그럼 색깔펜으로 써볼게. x제곱이 0보다 크려면 x가 뭐만 아니면 되겠어요? 0만 아니면 되겠죠. 0만. 그치? 요게 정의역이야. 그쵸? 자, 근데 2번 정의역은 어떻게 돼? 2번은 그냥 x가 0보다 크다가 정의역이죠. 맞죠? 이렇게 되는 거야. 정의역이 다르지. 그러니까 두 개는 같은 함수니? 다른 함수죠. 다른 함수. 정의역이 다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 로그 a의 x제곱은 어떤 함수랑 같은 함수냐를 또 결론을 내볼게. 그러면 로그의 a의 x제곱은 내가 이 2를 꺼내고 싶어. 2를 도무지 나는 위에서 냅두기가 싫은 거야. 그러면 안에를 어떻게 만들면 되냐? 이렇게 만들면 같은 함수야. 이렇게. 알겠니? 자, 그런 거 한번 봐볼게. 요거 지금 2번이라고 해볼게요. 요거 2번. 3번이라고 해볼게. 3번. 자, 3번의 정의역을 한번 써볼게. 3번의 정의역은 어떻게 되니? 절대값 x가 0보다 크면 되죠. 그러면 어떻게 돼? 얘는 그냥 0이 아닌 모든 실수가 되는 거야. 어때요? 1번하고 정의역이 정확히 똑같지. 그치? 그래서 두 개는 같은 함수다.
이해되시겠니? 되겠죠? 자, 그러면 요거를 이제 정리를 해보면 있잖아. 정리를 해보면 내가 요 2라는 거를 꺼내고 싶으면 그냥 꺼내면 안 되고 절대값 x를 남겨놓고 꺼내야 된다라는 얘기야. 자, 요거를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해볼게. 왜 그런 거야? x제곱이란 게 애초에 그냥 x제곱이 아니라 절대값 x의 제곱이랑 같기 때문에 여기에 절대값 x가 지금 숨어있다고 생각을 하고 2를 꺼내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요거 두 개가 같은 함수다. 이해되니? 함부로 꺼내면 안 된다는 얘기야. 자, 그러면 실제로 그래프로도 다른지 한번 봐볼게. 실제로 그래프로도. 자, 로그 a의 x제곱을 한번 그려볼게. 요게 지금 두 개가 같은 함수라 했잖아. 로그 a의 x제곱이랑 2 로그 a의 x랑 절대값 x랑. 그죠? 자, 요 놈은 잘 봐봐. 요거는 x가 양수일 때는 그냥 요게 맞아. 그냥 여기 맞다는 얘기야. 양수일 때는 그냥 튀어나와도 되죠. 양수일 때는 전혀 상관없지. 근데 음수일 때는 이제 뭐가 조심되는 거야? 음수일 때는 우리가 이런 경우를 생각해봐. 로그 a에 만약에 마이너스 2의 제곱 이렇게 돼 있다고 해봐. 그러니까 얘를 이렇게 함부로 꺼내면 안 된다는 얘기야. 이건 정의가 안 되잖아요. 맞죠? 그러면 우리가 요거 2를 꺼내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 여기다 마이너스를 붙이라는 얘기야. 절대값을. 이해되죠? 그래서 x가 음수일 때는 튀어나오는데 어떻게 튀어나오게끔 하는데 여기에 마이너스 붙여서 튀어나오게끔 하면 된다. 요거랑 같은 함수다 라는 얘기야. 이해되죠? 자, 그러면 얘를 그래프를 그려볼게. 양수일 때는 그냥 2로그 ax를 그냥 그리면 돼. 선생님, 앞에 2배 되어 있는 건 뭔가요? 의미 그냥 없다고 보면 돼. 위아래로 2배 늘린 거기 때문에 그냥 원래 거 로그 ax 이렇게 그려졌잖아. 그냥 걔를 그냥 2배 늘렸다. 내가 표현할 수 없죠. 그냥 대충 그리면 돼. 대충. 근데 1,0을 지나는 건 되겠지. 1,0 지나니까. 이게 양수인 부분이야. 자, 그러면 음수인 부분은 요 놈을 그려달래. 얘는 뭐야? 로그 ax에 x 대신에 마이너스 x 들어간 거죠. 무슨 축 대칭? x 대신에 마이너스면 무슨 축 대칭? y축 대칭이지. 원래 그려지는 거 y축 대칭 시켜서 그리면 끝나. 자, 요게 요 놈의 그래프야. 되겠죠? 그러고 진짜 2로그 a의 절대값 x랑 같은지 한번 봐볼게요. 자, 요거 지금 선생님이 그린 거는 a의 x제곱 그린 거고요. 2로그 a의 절대값 x를 그려보면 걔는 어떻게 그려? 일단 2로그 ax를 그려. 2로그 ax를 그리고 선생님이 어제 정리했죠. 어제 x의 절대값 붙은 거 어떻게 그린다 했냐면 x가 양수인 부분을 y축 대칭시켜라 라고 얘기했었어. 어제 정리한 부분이야. 어제 정리한 부분. 알겠니? 어제 정리한 거 기억나? y는 절대값 f는 여기 밑에 있는 부분을 접어 올리라고 그랬고, 맞죠? 빠르게 복습해볼게. y는 f에 x에만 절대값 붙은 거는 x 양수인 부분을 y축 대칭시켜라. 이렇게 얘기했고, y의 절대값 붙은 거야. y 양수인 부분을 x축 대칭시켜라.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야. 맞죠? 그래서 요 그래프가 이렇게 된다. 이게 지금 2로그 a의 절대값 x 그래프죠. 요 오른쪽 거 x 양수인 부분 y축 대칭시켜라. 두 개가 똑같은 그래프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랑은 당연히 다른 그래프가 되겠지. 2로그 ax는 그냥 한쪽만 그린 거잖아. 한쪽만. 이렇게 한쪽만. 그죠? 그러니까 다른 그래프다. 선생님 이해됐니? 되겠지? 자,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볼게. 요거를 그냥 꺼내서는 안 된다. 왜? 이놈의 정의역은 x제곱이 0보다 크다가 정의역인데 그러면 x가 그냥 0만 아니면 되거든요. 근데 오른쪽 함수는 이 진수가 0보다 크다니까 x가 0보다 크다가 정의역이야. 두 개가 다르기 때문에 다른 함수고, 그럼 같게끔 만들려면 이걸 어떻게 꺼내라? 2로그 a의 절대값 x로 꺼내라. 왜?
요거의 정역은 이렇게 되니까 같을 거니까. 이해되죠? 맞죠? 자, 한 가지를 더 볼게. 내가 질문을 해볼게요. 잘 생각해봐. 로그 A에 x 세제곱이 있어. 자, 요거를 3을 꺼냈어. 이렇게 그냥 요거 두 개는 같은 함수일까를 이제 요거까지 이해하면 완벽히 이해된 거야. 알겠니? 잘 들어봐. 집중해봐. 잠 좀 깨고. 요거 두 개는 같은 함수냐? 어떻게 따진다고? 정의역이 같은지 보면 돼, 일단. 맞죠? 얘 정의역은 x 세제곱이 0보다 크면 돼. 이거는 그냥 x가 0보다 크다라는 거랑 똑같은 명제잖아. 맞죠? 정의역이 이렇게 돼. 얘 정의역 어떻게 돼? 그냥 x가 0보다 크다죠. 어머, 얘는 같은 함수네. 그치? 이런 일이 왜 생기는 거야? 요게 홀수고 얘는 짝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 알겠죠? 그러면 나 이제 결론 내릴 수 있지. 어떻게 돼? 로그 A에 x의 6제곱이야. 요거 같은 함수 맞아? 아니야? 이거 같은 함수야? 아니야? 아닌 거죠. 같은 함수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짝수니까 짝수일 땐 절대값 붙이면 되고 홀수일 때는 어떻게 돼? 그냥 꺼내도 된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면 이제 끝난 거야. 이해하겠지? 이러면 이 테마에 대해서는 마스터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괜찮죠? 자, 요게 지금 요 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제가 설명을 한 거예요. 네, 다녀오세요. 자, 그 다음 109쪽 볼게. 109쪽. 위에 박스에 있는 부분은 선생님이 간단하게 설명할 거야. 근데 밑에 있는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걸 내가 칠판에 따로 설명할게. 자, 위에 있는 거 같이 볼게, 그냥. x축 방향으로 m, y축 방향으로 n평행 이동하면 그냥 x 대신에 x 빼기 n. 그리고 뒤에다 그냥 y축 평행 이동은 더하기 n 하면 된다. 이거 우리 늘 하던 거죠? x축 대칭은 y 대신에 마이너스, y축 대칭은 x 대신에 마이너스, 원점 대칭은 둘 다 마이너스. 요거까진 괜찮니? 맞죠? 적용만 하면 된다. 자, 그러면 이제 평행이동이 된 거에 대해서 정의역 치역을 한번 살펴볼게. 지수함수 지수함수 우리가 이제 불과 어제 배웠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확히 안 될 수 있어. 그래서 선생님이 지수함수까지 한번 더 복습을 시켜주면서 로그함수까지 같이 해줄게. 알겠지? 자, 평행이동이 이렇게 됐어요. 얘 이제 정의역, 치역, 점근선이 여러분들이 좀 헷갈릴 수 있는데 헷갈려 하지 마. 우리 기본 요놈 있죠? 기본 요거의 정의역이 어떻게 돼? 정의역? 지수함수의 정의역. 지수함수는 정의역 제한이 없다 했지. x축, y축, x축 쭉 뻗어 있잖아. 그러니까 얘든 정의역은 실수 전체야. 정의역은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얘기야. 문제에서 제한을 주지 않는 이상 정의역은 그냥 실수 전체고 치역만 신경 쓰면 돼. 치역만. 요놈 치역이 어떻게 해? 치역 만드는 원리가 뭐야? 요게 0보다 크다죠? 그러니까 y가 0보다 크다 그냥 치역인 거야. 그러면 얘는 요게 0보다 크다니까 요 전체는 n보다 크다네. 그냥 이렇게 가면 돼. 원리대로. 맞죠? 그거에 의해서 점근선이 그냥 이 치역에 의해서 점근선이 y는 0 되는 거고요. 뒤에 붙은 게 점근선인 거니까. 뒤에 붙은 게 점근선인 거니까 그냥 이렇게 된다. y는 n이다. 했었지. 그래서 그래프 그리는 거를 한 가지 예시만 더 들어볼게. 자, 이렇게 돼 있어. 그럼 어떻게 그려? 가장 먼저 그려야 되는 게 뭐니? 점근선 먼저 그려줘. 점근선. y는 마이너스 5를 그려. 점근선 그려놓고 어떻게 해? 어려워하지 마. 요 기본꼴을 그려요. 기본꼴. 기본꼴이 나 봐봐. 잘 따라봐. 요게 증가로 이렇게 그려지죠? 걔를 마이너스 붙였으니까 대칭시켜서 이렇게 되겠지? 걔를 점근선에 그냥 갖다 붙이면 끝이야. 선생님이 그래서 4가지 종류의 그래프밖에 없다고선 정리해줬잖아, 어제. 맞죠? 그것만 보면 돼. 자, 요게 지수함수였고, 그러면 이제 로그함수. 자, 이렇게 돼 있는 함수야. 우리가 역시 기본꼴 가지고 연습을 해볼게. 이거 어떻게 된다고? 정의역이 x가 0보다 크다죠? 정의역이. 치역은 어때? 그 실수 전체지.
그래프를 그려볼게. 로그 AX가 그냥 대충 이렇게 그리라 했잖아. 맞지? 그러니까 정의역 0보다 크고 그냥 치역은 요 X, Y축 그냥 위아래를 다 뻗는다고 보면 돼요. 여러분들 요거 이게 로그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 점근선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Y점근선 없어. 이거 계속 올라가는 거야. 증가야 증가. 알겠죠? 해서 얘 치역도 그냥 실수 전체예요. 아니 좌우랑 위아래로 움직인다고 해서 치역 실수 전체가 바뀌어? 안 바뀌잖아. 맞지? 요건 그대로고 우리가 신경 써야 되는 건 뭐야? 정의역만 신경 쓰면 돼. 정의역 만드는 원리가 뭐야? 요게 0보다 크다가 정의역 만드는 원리죠. 그래서 x가 m보다 크다가 정의역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로그의 점근선은 여기가 0 될 수 없다라는 게 점근선 만드는 원리잖아. 그래서 정의역이 이렇게 나오는 거고, 그래서 얘 점근선은 x는 0이고요. 얘 점근선은 뭐가 되는 거야? x는 그냥 m이 되는 거야. 이렇게. 이해하시겠니? 자, 그러면 요거 이제 그래프를 그려보면 여기다 점근선을 그리고 x는 m을 그려. 뭐 m이 양수라고 쳐봐. 점근선 그리고 그냥 어떻게 그리면 돼? 그냥 이렇게 그리면 끝나는 거야. 이렇게. 맞니? 자, 여기까지 연습해볼게. 로그 2에 x-1 요거 먼저 그려볼게. 어떻게 하면 돼? 점근선 x는 1 그리고 밑이 증가함수니까 그냥 이렇게 그리면 끝. 맞지? 그지? 자, 여기 x절편을 구하고 싶어. 여러분들이. 그럼 어떻게 하면 돼? 는 0을 만족시키면 되잖아. y는 0을. 그럼 그거에 맞게 로그 정의에 의해서 구해봐. 2의 0제곱, 즉 1이 증가, x가 2일 때 x축과 만난다. 그냥 그렇게 구하면 되는 거야. 맞죠? 자, 또 해봐. 자, 이렇게 돼 있어. 이 그래프를 그리래. 어떻게 하면 돼? 점근선 얼마, 얘들아? 점근선 얼마? 점근선. 그거는 지수함수 점근선이고요. 로그 점근선 만드는 원리가 뭐야? 얘가 0이면 안 된다. 이게 점근선 만드는 원리지? 진수가 0 될 수 없으니까. x가 -5다. 점근선 그리고. 그러고 밑만 신경 쓰면 끝이야. 밑이 1보다 작네? 그러면 이렇게 그리면 끝. 이렇게. 맞죠? 그리고 지금 여기 x절편 구하고 싶어. 그럼 는 0 해놓고 그거에 맞게 x값 구하면 돼. 자, 이게 -2일 거니까 x 플러스 5가 3분의 1이 -2제곱이니까 9겠네. x가 4에서 만난다. 그냥 이렇게 구하면 끝난다는 얘기야. 괜찮겠죠? 그럼 이렇게 붙어 있어. 이거 어떻게 그려야 돼? 정의역 그냥 x는 0이고 원래 거를 우리가 이렇게 그리잖아? 그러면 지금은 y에 마이너스 붙어 있죠? x축 대칭으로 이렇게 그리면 끝. 괜찮지? 자, 그래서 모든 그래프 개형을 좀 정리 좀 해볼게. 1번 기본권. 평행이동을 좀 적용을 해놓자. 평행이동을 이렇게 해서 자, 여러분들 이 네 가지 그래프 우리 지수함수에서 선생님이 어제 정리해뒀던 것처럼 총 나올 수 있는 그래프 개형은 네 가지밖에 없어. 이걸 정리를 해볼 건데 선생님이 지금 x축 평행 지금 여러분 구조로 한번 볼게. 밑이 1보다 큰 거 작은 거 하나씩 플러스 플러스 밑이 1보다 큰 거 작은 거 하나씩 마이너스 마이너스 총 네 가지거든요. 근데 내가 x축 평행 이동을 적용을 했어. y축은 적용 안 했거든. 왜 안 하겠어? y축은 의미 없다. 그냥 그려놓기만 하면 돼. 뭔 말인지 이해되니? y축은 의미가 없다는 얘기야.
우리 지수함수 할 때는 똑같죠? 지수함수 할 때도 쌤이 x축평 이동은 큰 의미 없다 했어요. 위아래가 중요한 거지. 지수함수는. 맞잖아? 지수함수는 요거는 의미가 없다는 얘기야. 점근선 y는 3 그려놓고 요게 증가니까 그냥 이렇게 그리면 끝나는 거기 때문에 좌우는 상관없고 위아래만 집중해라. 로그는 뭐겠어? 거꾸로겠죠. 얘가 위아래만 중요하면 얘는 좌우만 중요한 거야. 역함수 y는 x 대칭이 갈 거니까 x, y가 서로 바뀔 거 아니야? 자, 그려볼게. 해놓고 점근선 x는 1 그려놓고 증가니까 그냥 이렇게 그리면 끝나겠죠? 점근선 기준으로. 자, 어떻게 돼? 점근선 x는 1 그려놓고 감소니까 이렇게 그리면 끝나겠지? 점근선 기준으로. 자, 요놈. 점근선 x는 1 그려놓고 어떻게? 원래 거가 증가야. 걔를 전체에 마이너스 붙으니까 뒤집으면 되겠지. 뒤집으면. 그죠? 마지막이지. 점근선 그려놓고 원래 거가 감소야. 걔 뒤집으니까 이렇게 되겠네. 이런 거다. 되죠? 자, 내가 한마디만 더 하고 정리할 시간 줄게. 지금 이 그래프를 보니까 여러분들 칠판 봐봐. 잘 봐봐. 요거 두 개가 지금 요거 두 개가 똑같죠? 이렇게 두 개 똑같고 왜 같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자연스러워. 왜 그러냐면 요거 있잖아. 마이너스 붙은 거. 우리 로그 연산 법칙에 의해서 요 마이너스 1 지수를 내 맘대로 여기로 보낼 수도 있고 요 위로 보낼 수도 있잖아. 맞죠? 그래서 여기다 보내버리는 거야. 이렇게. 그럼 2분의 1짜리 되지? 2분의 1 x 마이너스 1? 그래서 같은 거야. 그래서 이해하시겠니? 맞죠? 자, 이거 정리해봅시다. 네 가지 정리해봐. 그래프 유형이 요거밖에 없다. 110쪽 왼쪽에다 그리면 될 것 같은데? 110쪽 대칭이동 왼쪽에 조금 있는 거 거기에다가 조그맣게 그려도 될 것 같아. 괜찮을 것 같아. 네, 다녀가세요. 갔다. 자, 정리 다 했니?
간단하게 정점 구하는 거 다시 한번 얘기해보고 넘어가 볼게. 자, 정점 구하는 원리가 어떻게 돼? 지수함수는 여기가 0 된다가 원리야. 알겠죠? 로그 함수는 정점 구하는 원리가 뭐냐? 여기가 1 된다가 원리야. 왜? 여기가 1 되면 요 놈은 무조건 0 될 거 아니야? 그쵸? 자, 그래서 정점 좌표를 써보면 2, 요 놈이 1 돼서 1 더하기 3, 4가 된다. 요 놈은. 여기다 지금 요게 1 돼야 되니까 x에 3 대입해야 되겠지. 3, 3 대입하면 빵 되면서 3 되겠죠. 요게 정점 구하는 원리다. 괜찮겠니? 자, 요거 한번 여러분들 대답해보고 넘어가 볼게. 이렇게 돼 있어. 자, 얘 정점은 몇 콤마 몇일까? 일단 x에 얼마 들어가야 될 것 같아? x에 0 맞아? 0? x에 0 콤마 얼마? 0 콤마 마이너스 3인 거 이해되겠어요? 되니? 0 집어넣었을 때 빵 돼서 마이너스 3 된다. 되니? 이해돼? 여기 정점 구하는 원리다. 자, 요거 하나 더 필기 좀 해보고. 딱 요거 두 가지 예시만 알 줄 알면 정점은 구할 수 있어. 민찬이도 요거 필기 해보고, 요거. 정점은 이렇게 내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교과서에서 다루는 내용도 아니고 학교 선생님도 안 알려줄 가능성도 좀 있어. 근데 내가 알려주는 얘기는 약간 수능 개념이기 때문에 모의고사까지 좀 적용을 할 수 있어서 써먹을 일이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모든 걸 지금 다 알려주는 거예요. 자, 우리 영어는 우리가 지금 그래프 그리는 거를 총 봤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이거 이해되나 한번 봐볼게. 어떻게 한다고? 점근선 얼마? x는 2 그리겠지. x는 2 그렸어. 그리고 어떻게 하면 돼? 증가니까 그냥 증가 갖다 붙이기만 끝이야. 얘는 지금 이 교과서는 평행이동한 거를 이해를 시켜주기 위해서 이렇게 로그 ex도 그려놓고 걔 비교했을 때 이렇다라고 보여준 건데, 이게 지금 이 휘어진 정도 있잖아? 요거를 표현할 수 있는 사람 없다고 보면 돼. 뭔 말인지? 이거는 그냥 이상적인 그림이고 여러분들은 뭐만 할 줄 알면 돼? 그냥 얘 그려라 하면 x는 이 점근선 그리고 증가 그냥 갖다 붙이면 끝이야. 알겠지? 요거 3평행이동한 거 의미를 살릴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다. 이 세상에. 뭔 말인지 돼? 여러분들이 두려워할 필요 없다는 얘기야. 자, 이제 하이라이트 맨 밑에 거 요거를 설명을 해볼게. 내가 이제 얘기를 했지만 어쨌든 수학에서 가장 중요한 건 딱 두 가지야. 두 가지를 뽑으라고 하면 첫 번째는 정의고 두 번째는 관계야. 관계. 관계를 하면 대상들 간의 관계도 있겠지만 대상들, 뭐 조건들 등등이 있겠죠. 관계를 따지는 연습을 잘해야 된다. 그래서 내가 계속 이제 묻는 거하고의 조건의 관계를 따지는 연습을 시키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그러니까 이게 관계가 중요한데 이 지수함수, 로그함수는 특히나 관계를 그냥 대놓고 교과서에서 알려주고 있죠. 무슨 관계라고? 역함수 관계라고. 맞죠? 그래서 yx 대칭 관계인데, 자, 한번 봐볼게. 얘는 지금 ax라는 지수함수를 x축으로 m, y축으로 n평에 이동을 한 거야. 요 놈의 역함수를 한번 구해볼게. 역함수 어떻게 구한다고? x, y를 먼저 바꾸죠. 이건 공식이야. 그냥 역함수 구하는 공식. yx 대칭이 되기 때문에 x, y를 바꿔. 그 다음에 y에 대해서 정리를 할 거야. 그럼 로그의 정의에 의해서 로그 a의 x 빼기 n 이렇게 정리되는 거 되겠니? y 빼기 m이란 게 로그 a의 x 빼기 n이다. 이게 로그 정의죠. 로그 계산 방법. 여러분 요거까지는 다 이해했어? 된 거지? 안 됐어? 다시. 여기까지 이해됐니? 여기까지? 그치? 그래서 n 이항했어. 여기서 로그, 이 지수 로그 정의를 쓴 거야. y 빼기 m이란 게
a의 x 빼기 n. 요거. 약간 요거랑 꼴이 비슷하지. 3은 2의 x다 하면은 x가 로그 2의 3이잖아. 맞죠? 그래서 요 y 빼기 m이 로그 a의 x 빼기 n이다. 로그 정의를 쓴 거야. 그럼 이해되니? 다른 친구들. 만장일치가 돼야 돼. 됐어? 윤수는? 됐어? 현동이 됐니? 유나 됐어? 됐어? 윤찬이 됐어? 그쵸. 우리가 여태까지 하는 로그, 지수로그 정의가지고 요거 쓴 거야, 요거. 이렇게 돼 있다. x는 로그 a의 n. 요거 우리가 계속 하던 거잖아. 요거 쓴 거예요. 해서 정리를 해보니 요 마이너스 m은 이렇게 이항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되죠. 이렇게. 자, 이거를 꼴을 한번 봐볼게. 얘는 y는 로그 ax를 x축으로 n, y축으로 m평에 이동한 거죠. 로그 ax를. 맞지? y는 로그 ax라는 거를 x축으로 m, x축으로 n, y축으로 m평에 이동한 거야. 그러고 얘를 보니까 원래 거의 지수함수가 x축으로 m, y축으로 n평에 이동하니까 얘는 그게 바뀔 거 아니야. 역함수니까. 얘는 거꾸로 y축이 m, x축이 n평에 이동하더라 이런 얘기예요. 평행 이동이 뒤바뀌는 거죠. 사실 우리가 이게 유리함수 때도 이런 걸 연습을 했었어야 되는데 사실. 자, 결론을 내볼게. 이렇게 돼 있어. 이거 하고 잠깐 쉬었다 할게. 너무 빨리 끝내나? 34분밖에 안 했네. 10분은 더 해야겠다. 봐봐. 얘를 역함수를 바로 구해야 돼. 그러면 이 행위를 하는 게 아니라 바로 써야 된다고, 여러분들. 어떻게? 일단은 특징이 뭐니? 얘 밑이 a면 얘도 밑은 a죠. 일단 당연한 거겠지. 밑이 바뀔 수 없잖아. 로그 뭐 얼마야? 2에다가 얘 x축으로 1, y축으로 3평행 이동이죠. 그러면 얘는 x축으로 3평행 이동, y축으로 1평행 이동 이렇게 바로 쓰면 좋다는 얘기야. 이해돼? 요게 x축으로 1, y축으로 3 이동이니까 요 놈은 x축으로 3, y축으로 1 이동하더라. 이게 특징이죠. 괜찮겠니? 이해되겠지? 그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책에다 정리를 할 거면 뭐 이런 식으로 정리하면 되겠지. 어디 있냐? 여기다가 요렇게 해놓고 얘가 x축 m, y축 n 이동이면 요 놈은 거꾸로 x축 n, y축 m 이동이더라. 이렇게 뒤바뀌더라.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놓으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치? 정리 한번 해봐. 자, 요 113페이지 개념 체크 한번 해볼게. 개념 체크. (1번) (2번) (3번) 지금 한번 풀어보세요. 1번, 2번, 3번. 아까 몇 명은 그리는 거 내가 봤는데 그려보고 마무리 좀 해볼게. 조금만 버텨봐. 조금만. 이제 삼각함수까지만 하면 딱 여러분 중간고사 시험 범위가 끝나. 조금만 기다려봐. 조금만. 알겠죠? 자, 첫 번째 정의역 점근선은 선생님이 지금 돌아다니면서 다 알려줬고 그리는 게 중요하겠지. 뭐 여기다 그리라고 하는데 그냥 각각 대충 그려볼게. 여기다 그릴까? 그냥 여기다 그리자. 자, 1번 x는 1 점근선 이렇게 그리겠지? 해서 거기다가 증가 그냥 갖다 붙이기만 하면 된다. 이게 지금 어떻게 되느냐 이거를 굳이 신경 안 써도 돼. 뭐 정확히 그리면 사실 요 놈을 x축으로 1평행 이동한 거니까
뭐 이렇게 이동을 좀 해야겠죠. 뭐 이런 식으로 대충 그리면 돼, 대충. 알겠니? 자, 2번은 어때? 원래 거 로그 3x를 그냥 위로 두 칸 올리면 돼. 근데 위로 두 칸 올리는 거 어떻게 표현할 건데? 못한단 말이야. 그냥 대충 올려서 그리면 돼요. 비교를 했을 때. 맞죠? 자, 요게 2번. 다음에 3번. 얘는 뭐야? 로그 3x를 x에다 마이너스 붙인 거니까 무슨 축 대칭? x 대신에 마이너스니까 y축 대칭이죠. y축 대칭. y축 대칭 시켜서 그리면 이렇게 되겠네. 이게 3번. 자, 마지막 4번. 4번 잘 그린 사람 있니? 4번 어떻게 그리니? 4번. 자, 요거 일단 정의역 먼저 파악을 해볼게. 정의역이 요게 0보다 크다가 정의역이니까 이렇게 될 거고, 그럼 x가 0보다 작다가 일단 정의역 되겠네. 자, 요거 정의역이고요. 그러고선 자, 일단 얘 자체는 증가함수예요, 증가함수. 맞죠?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그냥 요 놈을 그냥 크게 라지 x라고 생각을 하고 살펴보면, 이 라지 x가 지금 어떻게 되니? 로그 3 라지 x 요거 그린다고 생각하면 돼. 로그 3 라지 x. 그러니까 요 놈 자체는 일단 증가함수죠, 증가함수. 그래서 이렇게 그려지는가, 이렇게 그려지는가 둘 중 하나겠지. 뭐래? 증가함수니까. 이런 식으로 대충 이렇게 그려줘야 될 거 아니야, 맞죠? 근데 x가 0보다 작게끔 그려져야 돼. 그러면 이 왼쪽에서 그려져야 될 거 아니야, 맞죠? 그치? 그러고 좀 생각을 해볼게. 이게 x 값을 키워봐. x 값을 예를 들면 마이너스 10에서 마이너스 1로 키운다고 쳐봐. 마이너스 10일 때는 함수값이 10분의 1이고, 이 부분이 마이너스 1일 때는 함수값이 1이죠. 그치? 그러니까 함수값이 점점 커지네? 그러니까 증가가 맞는 거야. 이건 확실하게. 맞겠니? 그래서 이 왼쪽에다가 이런 식으로 그리든가 이런 식으로 그리든가 둘 중 하나를 택하면 되겠네? 그치? 근데 로그 3이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리면 되겠죠. 이렇게 그려도 되고 이렇게 그려도 되고 사실 뭐 상관없는데 이런 식으로 그리면 되겠지. 근데 정의역이 x는 0이니까 이게 맞겠네요. 이런 식으로 그리는 게. 증가이면서 정의역 x는 0이 딱 표현되게 이런 식으로 그리면 되겠죠. 좋아요. 조금 쉬었다가 다음 시간 좀 이어서 합시다. 오늘이 금요일이었으면 좋겠다. 그렇지. 이건 좀 뭔가 왜 이렇게 느린 느낌이지? 뭔가? 자, 보자. 요 4번 그냥 바로 해볼게. 최대 최소 개념을 우리가 이제 설명을 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지수함수랑 똑같다는 얘기야. 자, 4번에 1번. 얘는 밑이 얼마짜리야, 얘들아? 로그 x 이렇게 돼 있네. 밑이 얼마? 이렇게 생략되는 거는 10이라고 했었죠. 10. 그치? 여기 10이 생략되어 있는 거야, 여기. 그러니까 얘는 증가함수죠. 증가함수니까 x값 클 때 최대고 작을 때 최소다. 그치? 자, 최대 써볼게. 최대는 100 넣었을 때 최대네. 로그 100. 그러니까 2죠, 2. 최소는 10분의 1 넣었을 때 최소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1. 10의 마이너스 1승이니까. 이해되니? 그죠? 자, 2번은 최대, 최소를 써보면, 최대는, 얘는 지금 감소함수잖아. 최대는
1 넣었을 때 생기겠네. 최소는 16 넣었을 때 거꾸로 최소겠다. 요거 빵이고요. 요거는 4의 이렇게 계산하는 거죠. 4의 마이너스 1승에 4의 2승이니까 마이너스 1분의 2 튀어나오겠다. 괜찮니? 그죠? 자, 뭐 어렵지 않지. 이거는 최대는 증가함수니까 2 넣었을 때 2 넣으면 얼마야? 1이네? 그러니까 0. 최소는 마이너스 5 넣었을 때 8? 3 되겠고 요 놈은 지금 3분의 1짜리니까 감소함수니까 가장 작은 거 넣었을 때 5 넣으면 얼마야? 1이네? 빵이고 최소는 가장 큰 거 넣었을 때 13 넣으면 9 되겠네. 그래서 3의 마이너스 1승에 3의 2승이니까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다. 여기까지 어려운 건 없죠? 최대 치수는? 좋아요. 자, 이제 대표 예제 10번 볼게요. 뭔가 지금 마이크가 좀 약한 것 같기도 하고 좀 약한 것 같지 않니? 왜 이렇게 약하지? 이거 줄여놨구나. 바보. 자, 이거 봅시다. 자, f가 마이너스 로그 4x 이렇게 돼 있네. 요거에 대한 옳은 것은 1번이 기억이 묻는 게 뭐야? 이게 증가냐 감소냐 묻는 거죠? 기억번은 일단 감소함수냐 묻고 있는 거예요. 감소함수냐.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얘 그래프를 대충만 그려볼게. 어떻게 그려? 로그 4x를 먼저 그려. 그 다음에 어떻게? 전체에 마이너스 붙으니까 대칭시켜. 감소함수 맞겠네. 괜찮니? 그죠? 기억번 맞는 복이다. 이렇게 됐고요. 자, 니은번은요. 조금 어렵게 느낄 수 있는데 뭐 대입을 해도 돼. 대입을 해도 되는데 이게 의미가 이런 거야. 자, 양변을 2로 나눠봐. 그럼 요러냐 묻고 있는 거죠? 이러하냐? 우리 어제 이런 걸 해봤어. 뭐냐면 요게 f의 2분의 n 플러스 n하고 비교했을 때 크냐 작냐 이런 거 했던 거 좀 기억은 나? 어제 했었는데 기억나니? 선생님이 볼록성 얘기하면서 아래로 볼록일 때 보면 여기가 m이고 여기가 n이라고 치면 함수값의 이 좌변은 함수값의 평균값, 요 fm과 fn의 평균값 여기가 얘기되는 거고 요거는 이 x값의 중간값이 어딘가 있겠죠. 중간값의 함수값이고 얘는 함수값의 평균이고 얘는 평균의 함수값인 거고 평균의 함수값은 여기 찍히겠지. 그러면 여기 크네. 그래서 요게 크다. 이런 거 했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뭐라고 얘기했었냐면 이게 사실 요 특징이 아래로 블록의 특징인데 암기할 필요는 없고 그때그때 요거 그려서 판단만 할 줄 알면 좋다. 요새 트렌드에선 떨어진 거기 때문에 이게 지금 이 얘기지. 이게 뭐야? 여길 1, 3으로만 이렇게 바꾸면 돼. 1, 3. 자, 어때? 함수값의 평균이 왼쪽 거야, 지금 요거. 얘는 중간값이 2죠, 지금. 중간값에서의 함수값. 맞지? 둘 중에 누가 크냐를 묻는 건데, 지금 얘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잖아. 얘 아래로 블록이죠. 아래로 블록일 때는 요 성질이 성립을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잘못됐죠. 이렇게. 실제로 어때? 여기다 찍어볼게. 자, 이렇게 생긴 거잖아, 지금. 1, 3 찍고 2 찍어봐. 함수값의 평균은 여기 있을 거고, 요 중간값의 그러니까 평균의 함수값은 여기 있을 거고, 요게 큰 거잖아. 그러니까 왼쪽이 커야 된다. 틀렸죠. 이해되니? 조금 원래 이제 니은 보기는 원래 어려운 얘기가 맞아. 자, 디귿방. 얘의 그래프와 x축에 대해서 대칭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자, 그럼 요걸 그려봐야겠네? 야, 우리 이거 연습하지 않았니, 얘들아? 이거 어떻게 한다고? 4분의 1에
2를 튀어나오게 하고 싶어. 맞죠? 근데 함부로 튀어나오면 안 된다 했지. 어떻게 튀어나와야 돼? 2 튀어나올 거면 안에를 절대값 x로 냅둬야 된다 라고 하셨어. 맞죠? 해서 정리를 해보면 2분의 1의 로그 2의 절대값 x 뭐 이런 식으로 되겠네. 이거랑 저거랑 어떤 관계 있냐. 자, 요거 비교가 지금 안 되니까 우리 걔가 똑같은 거야. 밑이 4고 얘는 2니까 애초에 뭔가 좀 이제 비교하기가 나빠. 그래서 밑을 4로 좀 약간 통일시키기 위해서 우리 어떤 테크닉 써? 2분의 1 집어넣을 수도 있다고 했죠? 자, 어떻게 집어넣을 거냐? 이렇게 집어넣으면 되겠지. 여기에 2분의 1 이렇게 거꾸로 집어넣을 수 있잖아. 그지? 그래서 이런 걸 연습을 한 거야. 했더니 이제 드디어 밑이 통일되니까 조금 어떤 관계 있는지 살펴는 볼 수 있겠다. 이거 두 개가. 자, 그래서 그려볼게. 저 마이너스 로그 4x는 우리가 아까 이미 그렸죠? 이렇게 생긴 거고. 요놈 어떻게 생기는 거야? 어떻게 그린다고? 로그 4x를 먼저 그려. 그리고 x의 절대값 붙은 거 어떻게 그린다? x가 양수인 부분을 y축 대충시킨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만약에 어렵게 느껴진다. 그 이유는 뭐야? 그 선생님이 알려준 4개의 그래프 그림 법을 안 외웠기 때문에 어렵게 느껴지는 거지 어려운 개념이 아닌 거죠? 이해되죠? 자, 어렵게 느껴진다면 공부를 하시면 돼. 암기를 하면 돼. 그러니까 2개 그래프가 지금 뭐 일단 뭐 관계가 없죠. 2개. 그렇게 판단하시면 된다. 좋아요. 그게 이제 아까 그 설명했던 뭐냐면 아까 우리 선생님이 첫 시간에 설명했던 거 요거랑 여기 2가 함부로 튀어나올 수 있냐 인데 요게 다른 함수다 라고 얘기를 했었지. 여기 왜? 정역이 다르니까 얘 정역은 여기 0보다 크다고 얘 정역은 얘가 0보다 큰데 이거를 해석을 해보자면 x가 그냥 0만 아니면 된단 말이야. 정역이 다르기 때문에 같은 함수가 될 수 없다. 그래서 어떻게 꺼내라고 했냐면 꺼내고 싶으면 절대값을 안에 냅두고 꺼내라. 요거를 2를 꺼내고 싶으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짝수일 때. 홀수일 때는 그냥 꺼내도 된다. 홀수일 때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얘기야. 알겠지? 홀수일 땐 꺼내도 되지만 짝수일 때는 꼭 꺼내려면 절대값 붙여서 꺼내라. 자, 10-2번. 짱 쉬워. 증가할 때 증가해야 된대? 증가 함수여야 된다는 얘기잖아? 밑이 어떠면 돼? 1보다 크면 되죠? 그지? 그럼 여기 답이야, 그냥. 10-3a가 1보다 크다. 그럼 여기 정답. 괜찮죠? 그럼 뭐 그냥 구해주면 되고. 자, 10-3번 볼게요. 우리 10-4번 먼저 할게요. 10-4번. 자, 같은 함수 밑줄.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해야 돼? 같은 함수는 일단 정의역 같아야 되는 거지. 자, 정의역과 함수값이 같으면 된다. 이거 적어보세요. 함수 같다의 정의지 저게. 그러니까 우리 일단 정의역 먼저 체크를 하는 거야. 자, 우리는 연습 너무 잘했어, 지금. 그러니까 이게 연습만 기본 개념이 딱 잘 정립이 되면 문제 얼마나 쉬운지 한번 봐볼게. 되니? 자, 기억번 같아요? 기억번? 안 같다고 했지? 그지? 이 튀어나올 수 없단 얘기야. 기억 보자마자 그냥 걸러야 돼. 알겠지? 기억 틀렸고, 니은번 어때? 어머, 얘 보니까, 오른쪽 거 보니까 3 튀어나오고 싶어요. 3 튀어나와서 얘 지워지죠? 이렇게? 남는 게 로그 6x, 로그 6x 이렇게 남네? 두 개 같은 거 맞지? 왜? 홀수일 때는 나와도 된다 했잖아. 홀수일 때는 3이 튀어나와도 된다 했잖아. 보자마자 그러니까 쉽게 고를 수 있는 거죠. 자, 디귿번 별표 치세요. 디귿번. 자, 방금 이제 기억 니은 같은 걸로 이제 기본적으로 연습을 했잖아. 이제 디귿번 같은 것까지 하면 시험에 나오는 건 이제 어느 정도는 된다고 보면 돼. 그러니까 이 출제 의도를 봐봐요. 오른쪽 거를 보니까 얘네를 합칠 수 있냐를 묻고 있는 거죠, 지금. 합쳐도 되느냐. 그런 느낌 아니야? 맞죠? 왜? 로그에 지금 덧셈이니까 진수끼리의 곱셈으로 내가 이렇게 하고 싶은 거야. 학생들은.
이래도 되냐 의심을 해보는 거지. 일단 꼴은 이렇게 합쳐지는 건 맞는데 뭘 따져야 돼? 정의역을 따져야 돼. 정의역. 자, 요놈 정의역은 어때? 요게 0보다 크다가 정의역이죠. 그러면 구해보면 요거 해는 작은 거보다 작거나 큰 거보다 크거나 이렇게 나와요. 이게 이제 앞에 거의 정의역이고요. 뒤에 거의 정의역은 어때? 함부로 합치면 안 된다는 얘기야. 얘 정의역은 얘가 0보다 크고 얘가 0보다 큰 게 동시에 만족을 해야 돼. 동시에. 이해되겠니? 각각 이미 따로따로 써져 있는 함수기 때문에 이게 써져 있다는 얘기는 얘가 정의가 이미 되는 채라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지들끼리 일단은 정의역이 만족은 되는 상태가겠죠. 그치? 자, 요거 한번 적어봐. 요건 중요한 거기 때문에 잘 적어보세요. 해서 결론을 내면 오른쪽 거의 정역은 이렇게 되겠죠. 맞지? 그래서 다른 함수지. 정역이 아예 다른 거야. 아예. 생긴 건 똑같지만 정역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함수다. 그러니까 얘를 합치고 싶으면 이 범위 요거 하에서만, 요거 전제 하에만 이렇게 되는 거죠. 요거 전제 하에서만 요걸 쓸 수 있는 거야. 맞겠지? 그래서 같은 함수가 아니다. 자, 10-3번 볼게요. 자, 요게 나한테 요번 기말고사 준비할 때 나한테 수업을 들었던 학생들은 요걸 다루는 거를 배웠었지? 맞죠? 다시 한번 해볼게. 다른 학생들도 있으니까. 자, 로그 2x가 이렇게 있어. y는 x가 줬어. y는 x. 그때 로그 2에 뭐 어쩌고 저쩌고 구하래. 그러면 뭐 우리가 저걸 구한다고 치면은 뭐 이렇게 구하지 않겠니? 이렇게 구할 거야. 그죠? 해놓고 뭐 정석적으로 푼다면 연산 법칙에 의해서 이렇게 쪼개겠죠. 해서 로그 2의 b값, 로그 2의 c값, 로그 2의 d값을 구하시면 되겠다. 맞겠니? 맞죠? 자, 그래서 b값을 한번 대입을 해볼게. 로그 2의 b야. 조금만 키워볼게요. 참 세상이 좋아졌어. 이렇게 또 컴퓨터로 화면도 키워가면서 수업하고. 그지? 자, b를 대입해봐. 로그 2의 b는 여기 꽂혀. 맞죠? 그치? 그런데 걔가 지금 y축에는 지금 스케일이 안 나와있기 때문에 얼마인지를 모르는 거야. 걔를 찾는 도구가 y는 x야. 아시겠니? 왜 그래? y는 x라는 거는 x좌표와 y좌표가 전부 다 똑같은 점들을 모아놓은 게 y는 x죠. 그래서 요 점을 내가 찾고 싶어. 여기가 지금 로그 2p인데 얘를 찾고 싶으면 x축에는 지금 스케일이 나와 있잖아. 여기서 찾는 거야. 어떻게? y는 x에다가 다시 쏴버려. 이렇게. 왜? 요 길이가 같을 거니까. 그래서 요 놈이 그냥 a가 되는 거야. 이해되니? 이거 이해돼? 되죠? 전부 다 이해돼야 돼. 그래서 요 값이 일단 a다. 자, 그 다음에 로그 2의 c 쏴볼게. c도 쏴봐. 그러면 여기가 로그 2의 c야. 얘 역시 모르죠? 얘를 찾아야 돼. 그럼 어떻게? 걔를 y는 x를 이용해서 찾아야 되니까 y는 x에다가 이렇게 쏴보는 거야. 그랬더니 여기 딱 꽂히네. 요 길이가 같을 거니까 요 값은 b가 되겠다. 자, 그 다음 d만 이제 쏘면 끝나죠? d 쏴봐. 딱 이렇게 쏘면 여기가 로그 2의 d겠네.
역시 걔 찾으려면 y는 x에다가 한 번 더 쏴봐라. c가 되겠네. 이렇게 정답 내시면 되겠다. 다들 이해됐니? 됐죠? 요게 y는 x를 써먹는 방법인 거야. 우리 이제 역함수 쏘는 거 관련해서 또 이제 나중에 한 번 더 할 기회가 있을 거예요. 자, 대표 11번 볼게요. 대표 11. 지금 주어진 함수가 점근선을 알려줬어. 이게 굉장히 키포인트죠, 여러분들. 점근선 알려줬어. 자, 우리 정석대로만 하는 거야. 어렵게 생각하지 마. 선생님이 점근선 만드는 원리, 정형 만드는 원리를 딱 정확하게 알려줬잖아. 점근선 만드는 원리가 뭐야? 자, x는 4 가지고 이걸 문제를 풀려고 하지 말고 내가 아는 원리를 먼저 적용해. 뭔 말인지 이해돼? 약간 어떤 느낌이랑 비슷하냐면 영어 독해 할 때 있잖아. 빈칸 추론 여러분 풀어봤어? 빈칸 추론? 빈칸 추론 풀어봤죠? 빈칸 추론을 내가 이걸 읽고선 선지를 보고 선지를 갖다 고르는 게 아니라 먼저 재진술 통해서 답을 정해놓고 고르는 게 좋은 편이죠? 그게 원래 좋은 방법이야. 알겠지? 왜냐면 선지에서 헷갈릴 수가 있기 때문에. 답을 정해놓고 풀어야 돼, 답을. 자, 점근선 만드는 원리가 뭐야? 요거는 0이어서는 안 된다. 요게 점근선 만드는 원리지? 그지? 그래서 x 플러스 a가 0이다가 점근선 만드는 원리인 거니까 이렇게 되겠네요. 이렇게. 그래서 요 놈이 4다 풀면은 그냥 내 머릿속 복잡할 거 없이 그냥 답 낼 수 있는 거잖아. a값 마이너스 4 구했어. 그 다음에 b값 구하는 게 f7은 8이겠죠. 자, 대입해. y값 8이고요. 7 대입해. 로그 3에 7 a에다가 마이너스 4 대입하고 플러스 b 이렇게 되겠네. 그럼 b 플러스 1이네. b값 7 깔끔하게 구할 수 있다. 괜찮죠? 어렵게 생각하지 말란 얘기야. 원리만 잘 적용하면 돼. 자, 그 다음에 2번. 2번을 이미 우리가 지수함수를 할 때 해봤거든요. 자, 한번 살펴볼게. 로그 2에 8x-24니? 안경을 안 가져와가지고 보이지가 않네. 저놈을 x축으로 a, y축으로 비평행이동한 거래. 선생님이 강조를 했거든? 평행이동, x축 평행이동을 파악을 하려면 반드시 요 1차항의 개수로 묶어라 하라고 했던 거 기억나? 묶어야 돼. 알겠니? 8x, 그러니까 얘는 x축으로 24 이동이 아니야. 8으로 묶으면 어떻게 돼? 8로 묶으면 이렇게 되죠. 플러스 3이네. 자, 그러면 얘는 로그 2x를 지금 어떻게 평행이동을 했냐는 거야. 자, 여기서 이제 많이 나오는 실수가 뭐냐면 얘는 그냥 x축으로 3평행이동하고 y축으로 3평행이동했네?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는 거야.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자, 한번 잘 볼게. 얘를 이렇게 쪼갤 수 있죠. 지금 항상 그러니까 습관이 뭐야? 진수에 곱셈되어 있는 건 로그의 덧셈으로 쪼개고 마지막으로 정리하면 이렇게 되겠죠. 로그 2의 x-3에다가 요 값이 지금 3일 거니까 3에다 더하면 이렇게 정리되겠네. 맞죠? 따라서 이 그래프는 로그 2의 x 그래프를 x축으로 3평행이동, y축으로 6평행이동 한 거더라. 이렇게 알 수 있다는 얘기야. 이해되셨어? 됐죠? 그치? 조심해야 될 건 뭐야? 요거 떼어내라 라는 거죠. 자, 그래서 답은 일단 3, 6인데 결론 좀 내볼게. 자, 지수함수에서 있잖아. 이런 걸 했었어. 얘는 2의 x 그래프를 평행이동해서 만든 그래프다 아니다 라고 한다면 평행이동한 거 맞다고 했어. 왜 그러냐면 이 k라는 거를 내 맘대로 밑이 2인 지수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했었던 거 기억나? 그래서 우리 연습도 같이 했었죠? 할 수 있는지 5 같은 거는 2의 로그 2의 5 이렇게 내 맘대로 밑이 2인 지수로 만들어 버릴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요 앞에 붙어있는 k라는 숫자는 무조건 x축 평행이동을 의미를 하는 거야. 지수에서는.
로그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자, 이렇게 진수에다가 곱이 돼 있어요. 이렇게 진수에. 그러면 얘는 무슨 평행 이동일까를 한번 봐보면 얘는 방금 봤던 대로 이렇게 쪼갤 수 있죠? 어머, 얘는 무슨 평행 이동이야? Y축 평행 이동 때린 거지. 로그 2x 그래프를 Y축으로 로그 2k만큼 평행 이동한 게 된다. 다 되는 거야. 뭔 말인지 이해돼? 되니? 자, 그러니까 문제가 어떻게 나온다고? 다음 중 4x를 평행 이동해서 만들 수 있는 것은 하고선 3 곱하기 4x 기억번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평행 이동 할 수 있어 없어? 할 수 있다고 바로 대답을 해야 되는 거야. 연습을 했잖아. 이해돼? 정확히는 얼만큼 평행 이동한 거니? 4 로그 4의 3 곱하기 4의 x니까 x축으로 마이너스 로그 4의 3만큼 평행 이동한 게 요게 되는 거죠. 이해되시겠니? 그러고 로그 3x를 평행 이동을 해서 로그 3의 2x를 만들 수 있냐? 평행 이동 통해서 겹칠 수 있냐라고 물으면 얘는 뭐라고 대답해야 돼? 얘도 된다라고 대답을 해야 된다는 얘기야. 왜? 요놈이 로그 3의 2 더하기 로그 3의 x니까 로그 3의 x를 y축으로 로그 3의 2만큼 평행 이동한 거다 라는 거죠. 이해되겠지? 괜찮니? 좋아요. 요 두 개 했죠? 딱 하나만 더 하자. 오늘 거 숙제를 하기 위해서 딱 하나만. 지금 오늘 수업 때 못한 부분 내가 내일 또 다시 할 거야. 그래서 대표예제 15 보고 마무리할게요. 어렵지 않아. 대소 비교는. 자, 다음 세수의 대소 비교하래. 미칠통이라거나 지수통이라거나 여기서는 이제 미통이라거나 진수통이라거나 요거 3의 마이너스 1승 이렇게 만들면 되겠네. 그러면 3으로 내가 지금 통일을 하고 싶은 거야. 마이너스 1을 이렇게 꺼내줘. 다시 집어넣어. 이 테크닉은 우리 많이 연습했지. 5분의 2에 마이너스 1승 되니까 2분의 5 이렇게 만들 수 있다. 첫 번째 거. 이거 지금 따라왔니 얘들아? 따라왔어? 첫 번째 거 만든 거야. 첫 번째 거. 얘가 3의 마이너스 1승으로 바꾸고 마이너스 1승 꺼냈다가 다시 진수로 뒤집어 버린 거야. 마이너스 1승으로. 그러면 밑이 3인 로그로 내가 깔끔하게 만들 수 있잖아. 이해되니? 이 테크닉 많이 쓰인다 하셨죠? 두 번째 거 어떻게 돼? 로그 3의 2분의 1승, 5의 2분의 1승 이렇게 되니까 2분의 1분의 2분의 1 튀어나오니까 로그 3의 5고요. 자, 여기 1번, 여기 2번, 3번. 3번은 그냥 로그 3의 2고. 이거 비교 어떻게 하면 돼? 그냥 밑에가 지금 1보다 큰 증가함수니까 위에가 진수가 큰 게 그냥 큰 거야. 대조 비교. 이해되니? 개념 자체가? 어렵지 않죠? 우리가 늘 이 최대 최소랑 똑같은 거야. 그냥 밑이 1보다 클 때, 증가함수일 때는 위에가 큰 게 크다. 그러니까 이건 이제 순서가 어떻게 되니? 2번, 1번, 3번 순으로 크겠네요. 2번, 1번, 3번 순으로. 되겠죠? 2, 1, 큰 순서니까 2, 1, 3 이렇게 되겠지. 대소 비교가. 그것만 잘하면 돼. 2번 어때? 느낌 알겠지? 이렇게 만들고 얘도 지금 앞에 최대한 안 붙어 있는 게 좋으니까 밑은 5로 유지하면서 진수에다가 이거 갖다 붙이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루트 11분의 1 됩니다. 이렇게. 2번 로그의 5의 마이너스 2승에 15. 그러면 마이너스 2분의 1 튀어나오고 다시 집어넣어. 15에 마이너스 2분의 1승 이렇게. 그러면 로그 5에 루트 15분의 1 이렇게 처리될 거고. 마지막 3번 5의 마이너스 1승 3의 마이너스 1승이니까 로그 5의 3 이렇게 정리되겠네.
여기까지는 따라하니? 혹시 안 된 부분? 이해 안 된 데 있어? 지금 계산하는 데에서? 다 됐어요? 됐죠? 그러면 요것만 비교하면 끝나지 이제? 증가함수니까 그냥 지금 주황색 신 부분이 큰 게 크다. 누가 가장 큰 거니? 뭐 3번이 가장 크겠네. 3번, 그 다음에 요 둘 중에 요 1번이 크겠네. 그 다음 2번. 요 순서다. 대소 비교는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